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국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백국 동영 모의고사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제26회부터 33회 기초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탈바꿈한 총 8회분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초문제를 여러 번 보셨잖아요. 정말로 그걸 다 숙지했을까요? 이 변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한 기출문제를 보다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시간은 제6회 30일의 기출문제 변형입니다. 51번부터 60번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51번 법률행위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 옳은 겁니다. 1번 관습법상 법정 나면 등기 없이죠. 법정 지상권은 설정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2번 형성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는 이거 등기 필요 없이 확정 판결 시 맞습니다. 형성 히읗, 확정 히읗이에요. 반면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죠. 3번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는 나중에도 되죠. 4번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기는 등기한테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시입니다. 5번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소유권 보조 등기 요하지 않죠. 이것도 법률 규정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2번입니다. X토지는 가불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 중간 승낙 등기 합의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합의하면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갑을병이 합의했더라도 갑과 을 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합의했더라도 갑과 을 관계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있잖아요. 이 행사는 아무런 제한받지 않습니다. 4번과 5번에 만약이 있어요. 그 만약은 다음 두 경우에 사용합니다. 첫 번째,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할 때. 두 번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 씁니다. 그럼 4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지한다면, 그럼 4번은 만약으로 했었죠.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 그럴 말 없죠.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려고 만약을 썼습니다. 그럼 중간 승낙 등기 합의는 원칙 유효지만 여기처럼 허가구역이라면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어떠한 이행 청구할 수 없겠죠. 그 뒤에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니까 구할 수 없어요. 5번 만약 중간 승낙 등기 합의가 없다면 5번은 만약을 왜 썼죠? 문제는 합의 있다 그랬죠. 5번은 합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한 겁니다. 그럼 합의 없다면 병은 갑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돼요. 갑의 동의 승낙 없이는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받아서 갑에게 직접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갑 동의 얻어야 가능하죠. 3자 간 합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 동의 있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 중간 승낙 등기를 자세히 공부하시려면 지금 오늘 영상 제일 마지막에 중간 승낙 등기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53번 물권적 청구권 틀린 겁니다. 1번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소멸시 대상이 아닙니다. 2번은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가 중요하죠. 매수하여 대금 제거하고 점유하는 자. 이미 노란색 보세요. 매수하여 점유하죠. 이 사람 등기했나요? 등기했다 말 없죠. 안 한 겁니다.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매수, 돈 주고 사서 점유하죠. 이 사람은 사실상 처분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자도 철거청구 상대방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건물 철거청구 상대방 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 소유자는 허무인. 허무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 맞아요. 그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인은 등기 명의이지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허무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자로 명의로 등기를 행위한 자, 그 자를 말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저당권 나오면 제일 끝에 노란색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죠. 물청 중에 반환 청구 없습니다. 다음 5번이 있는데 자 아래 그림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 앞으로 무효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갑은 물권자로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저기 갑과 을이 있잖아요. 갑과 을 둘 중에 누가 등기 의무자죠? 누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을이죠. 을이 말소할 등기 의무자고 갑은 말소 청구할 등기 권리자입니다. 근데 을 등기 의무자가 병에게 팔고 등기하더라도 병이 선이라도 무효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병이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이 등기부 취득 시효하면 갑은 소유권 뺏겼죠. 왜 뺏겼죠? 갑의 등기 의무자 을이 파는 바람에 갑이 소유권 뺏겨서 물권적 초용권도 상실했습니다. 그럼 을은 더 이상 갑에게 말소 청구 못하죠. 이행불능이 되네요. 그럼 갑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걸 전보배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채무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전보배상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건 절연합의체 판례라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 대법원은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갑과 을 간에 뭔가 유효한 법률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갑과 을 간에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이 없어졌으니까 갑과 을 간에는 더 이상 유효한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5번 지금 올라가요. 소유자 갑이 말소등기 의무자가 을에 의해서 소유권 상실. 왜 상실했죠?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였죠. 상실하여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 을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어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당연히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법조문이 201조부터 203조입니다. 일단 법조문이 언제 적용되는가? 저기서 제목에서 회복자는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럼 점유자는 점유를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회복자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이 세 가지 조문이 적용됩니다. 만약 본권이 있는 점유자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하면 이때는 세 가지 조문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권이 뭐죠? 본권?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죠. 임차인 본권 있나요? 본권 있죠? 왼쪽에 써 있잖아요. 본권 있다고. 임차인은 정당하게 돈 주고 빌렸기 때문에 점유할 권리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201조부터 203조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전세권자 본권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럼 전세권자도 전세권편에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201조부터 203조 적용될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될 때도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을에게 점유를 넘겼거든요. 근데 매매가 무효임이 판명되거나 취소가 돼요. 그럼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취소해도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럼 을 점유는 처음부터 본권 없이 권한 없이 점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윗그림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때도 201조부터 203조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 가지 조문은 회복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반환 청구.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그럼 비용 청구 시기는 지출 당시와 반환 청구 받을 때 다르다. 이게 다르면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 비용 청구합니다. 필요비 지출한 즉시 아니에요.
필요비 지출한 즉시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본건이 있으니까 여기랑 상관없어요. 여기는 필요비와 유익비 동시에 청구합니다. 언제 청구해요?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 그때 필요비와 유익비를 동시에 청구합니다. 그럼 청구 상대방은 누군가? 만약 지출 당시 소유자와 지금 반환, 회복 당시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해보세요. 그럼 누구에게 청구해요? 회복, 반환 당시. 그러니까 너 나간 그놈한테 필요비 내나 유익비 내나. 그래서 지금 파란색 네모가 3개죠. 다 반환, 반환, 회복이 반환이죠. 다 반환입니다. 그럼 반환 청구하면 본권 없는 점유자 나가야 돼요. 그럼 나갈 때 다음 3가지 문제가 됩니다. 먼저 201조에서 그럼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가? 선의점유자는 그동안 과실을 점유자가 취득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권도 없는데 과실 취득했죠. 그럼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고 애웠거든요. 그 예외가 여기입니다. 선의점유자가 과실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악의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악의는 과실 반환하죠. 반환하니까 악의점유자는 모든 비용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선의점유자는 본권도 없는데 과실을 취득하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점유자가 목적물을 멸실훼손시켰다면 선자, 현존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선의 자주점유자는 현존 상태 그대로 배상해요. 선자가 아니면 손해 전부 다 배상합니다. 악의도 마찬가지, 선의 타주도 마찬가지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그 다음 점유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들였다면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아까 필요비는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유익비는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익비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금액이 비싸니까 회복자는 법원에 날짜를 미루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법원에서 기간을 허용했다, 유예했다, 만약 6개월간 허용했다면 변제기가 6개월 늘어납니다. 6개월간 돈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원래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이렇게 법원이 기간을 허용하면 예외적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 아까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악의, 자주, 타주, 점유자는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예외가 뭐라고요? 제1위 1번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다음 비용을 언제 청구해요? 반환할 때. 너 나가 그럴 때 필요비와 유익비를 동시에 청구합니다. 지출 당시가 아닙니다. 자, 문제 54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틀린 겁니다. 1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어요. 2번은 뭐 볼 필요 없습니다. X. 읽어만 볼게요. 이행 지치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는 이건 원상회복이 적용되니까 과실소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지는 원상회복할 때 모든 이익을 다 반환해야 돼요. 근데 2번 그냥 보지 마세요. X. 3번 악의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악의니까 손해 전부 배상 맞았죠? 선자만 현존, 나머지 손해 전부 배상합니다. 4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제출한 경우 회복자 선택 맞았어요. 5번 무효, 아까 무효도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적용된다 그랬죠? 그럼 무효인 매매계약 매수인만이 을이라면 을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갑이 그 목적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점유자 매수인 을은 양수인이 병 제3자죠. 새로운 소유자. 그럼 양수인에게 비용은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비용 지출 당시 소유자 갑입니까? 지금 반환 당시 소유자 병입니까? 반환 당시 소유자 병, 회복 당시 병입니다. 지출 당시 소유자
매도인 갑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답이 5번입니다. 55번 등기와 점유 추정력 옳은 겁니다. 1번 등기부상 권리변동 당사자 또는 물권변동 당사자 이 사이에도 등기 추정력 원용할 수 있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점유는 계속 추정되는 거죠. 3번 원인 없이 부적고하게 등기가 말소. 그럼 노란색이 원인 없이 말소 보입니까? 그 말소가 잘못된 거죠. 그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 스세 유효. 유효죠. 유효니까 그 뒤에 권리가 소멸했나요? 유효니까 소멸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멸했다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 거죠. 4번 점유이자의 권리 추정 규정 200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사에만 적용되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조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즉 가짜로 증명됐네요. 증명됐다면 그 등기 적법 추정은 깨진다죠. 그러니까 등기하게 된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로 원인으로 주장된 그 계약서가 가짜라고 증명되면 모든 게 다 가짜죠? 추정력이 깨져야겠죠? 답은 1번입니다. 56번 갑을병은 각 3분의 1 지분으로 나대지 X토지 공유하고 있다. 옳은 겁니다. 공유가 나오면 과반수가 있는가 빨리 보세요. 여기 모두 3분의 1씩이라 지분 과반수권자가 안 보입니다. 그럼 1번 갑은 단독으로 자신 지분에 관한 제3자 취득 시효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보존행위로서 내 지분에 관해서 당연히 취득 시효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번 갑과 을 지분 합하면 3분의 2라 과반수가 넘죠. 과반수죠. 그럼 X건물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 관리민가 처분행위입니까?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 처분행위죠. 처분입니다. 신축하기라는 것은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건물 신축은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3번 갑이 공유지분을 포기는 오행에서 했죠.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등기해야 되죠. 4번 갑은 과반수가 아니에요. 갑이 단독으로 정액에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럼 불법이죠. 잘못했죠. 그때는 어른 정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과반수가 아니에요. 5번 갑은 소수 지분권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도 소수 지분권자. 그럼 병이 지금 배타적으로 불법 점유하죠. 그래서 갑 니도 소수죠. 니까지 거. 갑도 소수 지분권자라 토지 인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 청구는 과반수권자가 할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57번 취득시효 옳은 겁니다. 1번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사적 거래 가능하니까 취득시효 대상 될 수 있습니다. 2번 중복등기가 이중보존등기죠. 그럼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 보존등기에 의한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중보존등기가 무효일 때는 등기부를 폐쇄해야 돼요. 그걸 근거로는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 동의 필요 없죠. 원소유자에게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유자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4번 취득시효 완성 후죠.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제 등기 마쳤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줄에서 등기 마쳤죠. 그때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등기 마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 소유입니다. 그럼 원소유자가 저당 설정했죠. 그 상태를 용인한 상태로 등기했죠. 그래서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럼 그 등기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죠. 그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제한 겁니다. 저당권 있는 걸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자기가 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갖기 위해서 편지한 겁니다. 그래서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등기하기 전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그걸 용인한 채로 소유권 취득했죠. 자기가 갚는 겁니다. 5번은 제일 끝에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그럼 시효완성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죠? 오직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다. 그럼 앞에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럼 5번 찌소시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여기 신탁자로 소유권 등기된 경우, 그럼 명의신탁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까? 완성 후 소유자입니까? 완성 당시 아니죠. 완성 후 소유자죠. 그래서 시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지상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지로 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니죠. 무상도 가능합니다. 니은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로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더라도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았죠? 통산하면 안 되고 합산하면 안 되죠. 양수인에게 2년이 연체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을 채권 담보죠.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면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무상이라 애초에 임료이익이었기 때문에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9번 지역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요역지가 주된 권리죠. 그럼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 종된 권리도 따라가는 거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3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공유자 1인이 아니고 전원 모든 공유자에게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4번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 지역권 종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토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 주된 권리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되죠. 5번 승역지에 관해서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사용으로 인해 입은 손해나 손실 보상해야 됩니다. 그럼 전세권 존속기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 건물 똑같습니다. 똑같이 최장기 제한 10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전세권이죠? 그럼 전자 써봐요. 1, 2, 3, 4, 5. 다음 최장이에요? 최단이에요? 최장이라 장 써봐요. 장. 6, 7, 8, 9, 10에서 10년입니다. 그 다음 토지 전세권이 없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두 가지죠. 최단기간 1년,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있습니다. 그럼 법정갱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럼 313조에서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법정하면 뭐가 떠올라요? 등기 없이도 제3자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건물에만 있잖아요. 잘 보세요. 건전한 단일법. 건전한 단일법이 유. 다시 건전한 단일법이 유. 단일법 법이 한 개죠. 법이 한 개면 건전해요. 건전한 단일법이 유하대요. 60번 갑은 자신 X건물에 관해서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등기 맞춰주었다. 옳은 겁니다. 이번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 정하면 10년, 최장기 10년으로 단축되죠. 유효 틀렸습니다.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고 을의 갑에 대한
기존 예전 채권으로 전세금 가름에 대신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3번 갑이 X건물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의 지상권, 그럼 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죠. 지상권이 되겠다면 을 전세권 여력은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게 304조죠. 4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을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는 틀렸어요. 등기 없이는 그럼 제일 끝에 없다로 끝나거든요. 등기 없이 도 그래야 제일 끝에 있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 도 그래야 돼요. 갑에 대해서 갱신된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5번 협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기간 시작되기 전이라도 을 앞으로 등기 누가 해줬죠? 등기 공무원이 해줬죠. 그러니까 일단 유효로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 중에 중간 생략 등기를 자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작년 22년에 민법 시선집중 요약특강 했거든요. 작년까지만 올해 똑같이 봐도 됩니다. 이걸 풀강의 보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항상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